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사전 청약이라는 게 이제 3차 모집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1차, 2차를 지나오면서 이 대상이 너무 한정적인 거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3차에서는 1인 가구도 청약에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대상 자체를 엄청나게 넓게 확대를 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넓게 만들어버리면, 대상 자체를 많이 만들어버리면 물건은 한정적인데 경쟁률은 당연히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당연스럽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사전 청약이라는 걸 믿고서 정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기다려야만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현재의 상황을 좀 면밀하게, 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끝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이 사전 청약이라는 걸 나는 끝까지 믿고 기다려 봐야 되겠다, 아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다른 방향 쪽으로 내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판단의 여지가 생기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얼마 전에요,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법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나왔다가 이게 뒤집어져 갖고 다시 철회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절차를 신설하겠다 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본 청약 시까지, 지금 사전 청약이잖아요. 토지 매수가 전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본 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본 청약 시 전까지 거주 기간 등 요건을 미충족했을 때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이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소리 써놓은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사업 주체에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이 문구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하남 가밀지구라는 데가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만들어져서 사전청약 하신 분들이 거의 최소 10년은 기다렸다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사전청약 당첨되고 나서 4, 5년 지나고 나서 아니 우리가 토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들이 죽어도 이걸 안 파는 거예요. 또 너무 비싸게 팔다 보니까 이거 사서는 이 가격에 분양 자체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토지주들이 땅을 안 팔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없으니까 이제 알아서들 다른 사전 청약을 하든 청약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좀 기가 차시죠? 당첨 취소 및 명단에서 삭제를 해주겠다, 이 내용인데, 제가 딱 느꼈던 거는 뭔가 좀 자신이 없다라고 느껴져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3기 신도시 이 사업 자체가 잘 될지 잘 못 될지 모르겠다라고 정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입법 예고안까지 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섣부릅니까? 이거를 받아들인 사전 청약자들이 50만, 100만, 150만,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문구를 다 봤으면 얼마나 지금 정말 가슴이 철렁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런 거 알고서 발표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3기 신도시가 돌아가는 게 좀 원활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신도시를 개발하는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인허가 단계도 아니고 착공 단계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토지 보상 단계예요. 이게 진행이 잘 돼야지만 본격적으로 본청약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업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땅이 없는데 누가 공사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보면 참 좀 참담해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토지보상 들어가지 못했네요. 자, 그리고 하남 교산 83%, 이거 언제 80%대 도달했는데 아직 여기 멈춰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 계양 69%,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 8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같은 경우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된 거 없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알박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통 이 80%대까지는 이게 재개발을 하거나 무슨 지역주택 조합을 하거나 이런 것들 진행할 때 보면 여기까지는 우여곡절 끝에 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10%대에 걸쳐 있는 얘네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여기서 넘어가는데 5년, 6년, 7년씩 막 걸려버리고 굉장히 장기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전에 진행을 했던 뭐 하남 가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아무튼 정체기가 엄청나게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안 됐는데 어떻게 2025년에 입주를 시작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게 좀 잘 되고 있다라고 그냥 너무 좀 편하게 발표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너무 기다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발표된 내용만 들으면 너무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굉장히 여기도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공공 단독으로만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공공이 진행을 하면 잘 되고 민간이 진행하면 굉장히 또 무슨 잘 안 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공이 이렇게 갈 길이 막히면 민간이라도 길을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결국 공공의 이런 사전 청약이 되는 게 3기 신도시 사업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결국 민간을 끌어들이잖아요. 자, 보면은 민간 사전 청약도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부총리가 이제 또 발표를 했죠. 사전 청약 민간으로 확대를 시키겠다. 이제 공공이 잘 힘드니까 이제 민간 쪽으로 이제 옮긴 건데, 이거는 좀 이번에 집값 안정 방점 찍을까? 이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사전 청약이, 이게 청약이라는 게 돼서 아파트가 공급되는 데는 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 짓고 새롭게 입주까지 하려면은 암만 빨리 한다 하더라도 3년이고, 3년도 제가 너무 빨리 잡은 걸 수도 있어요. 최소 4,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때 이후로나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내가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건데, 이거 하나만 공급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경기도 쪽에서 수도권에서 된다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신규에 있는 물량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이 서울 안에 있는 기존 물량들도 팔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신규, 서울 도심 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매물들이 한 번에 막 쏟아져 나오게 되면 결국 서울 안에 있는 물량에 장사가 없다고, 그러면 집값이 안정화가 도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쪽으로 절름발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한다는 건, 이건 뭐 이게 집값 잡겠다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자, 18일부터 11월 18일부터 공공분양 하남, 교산, 과천, 주암 등 4천 가구를 사전 청약을 하는 거고, 이달 말에는 민간 분양 6천 가구도 사전 청약을 넣어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공공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민간까지도 끌어들여서 해보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저도 잘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이 굉장히 삐걱대는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고, 현재 3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 이 사업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토지보상 단계도 지금 턱걸이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걸쳐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원활치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들이 생겨나요. 그게 누구냐면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이 사업이 3기 신도시란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되더라도 내 집에 입주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7년, 8년, 9년, 10년. 평균적으로 2기 신도시들이 14년 정도 걸렸으니까 3기 신도시가 좀 당긴다 하더라도 10년에서 12년 정도까지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집을 사면은 안 되잖아요. 집을 사면은 명단에서 삭제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임대로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 임대로 살았을 때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돌아갔냐면,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 평균 5억 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7.5% 전세값이 상승을 했고, 자, 가장 문제는 임대차 3법이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임대차 3법 2+2 계약갱신 청구권이 내년 22년 8월 달에 이제 만기가 도래합니다. 8월 이후부터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만기된 사람들이 밖으로 이제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돼요. 그러면 이 전까지는 그래도 5% 인상만 했으니까 한 3억 몇천에 살다가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시장에 5억에서 6억 정도 전세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받기 위해서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 활용하면 되겠죠.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에 DSR에서는 분명히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자체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빌려줘야 될 은행이 있잖아요.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1년에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올해도 그 정해져 있는 양을 다 쓰다 보니까 그 이후에 농협 사태가 난 것도 그 이후에는 돈을 못 빌려주잖아요. 이것처럼 내년에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게 8월 달부터 나오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8월 달 전에 이미 은행의 총량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서 지금 2, 3억씩 올라간 전세 금액을 이제 증액을 한 전세 금액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 금액이 안 나온다는 소리죠. 못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면 결국 이 집은 어떻게 바뀔까요? 전세에서 반전세 스타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현재 있는 세입자는 그래도 은행 이자만 내고서 버틸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월세까지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원리금하고 이자랑 같이 갚아야 되니까 이게 균등상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올해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내가 이것만 내고 전세를 운영을 해 오셨던 분이 이제는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까지 매달 돈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부세의 이 폭등에 대한 후폭풍도 세입자분들한테 다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예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이어져 왔던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세입자분들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집을 빌려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막 괴롭혀, 정부에서 막 괴롭혀, 막 세금 많이 내라고 해. 그러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나 혼자만 그냥 고통을 감수하고 내가 세금을 열심히 벌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를 크게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스란히 세입자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안 나와 종부세 후폭풍으로 임대료 올라, 이거 3중고 4중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지금 사전청약 대기자 분들이라든지 사전청약이 당첨된 분들이라든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주택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청약을 준비하고 청약에 당첨되고 안 되고 문제보다 오히려 지금 내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요. 일단 전세 물량 자체가 굉장히 급감하게 된 것들은 계속 다 월세나 반전세로 바뀌고 있죠. 월세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3법하고 종부세 인상 때문에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힘들다 보면 결국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되지? 야, 청약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거 우리 지금까지 해보는 거 보니까 별로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10년이나 그 이상 가까이 내가 자꾸 전세나 월세로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너무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일찌감치 그냥 나 점수도 안 되고 당첨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매매로 전환을 해서 그냥 중저가에 있는 이런 부동산들로 내가 지금 사야 되겠다. 아니면 저가의 아파트를 사든지 아니면 저가의 빌라나 다세주택이나 아파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 사야 되겠다. 차라리 그쪽에서 그냥 내 집마련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이탈 수요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런 중저가에 있는 부동산들 가격 자체가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 지금 뭐 부동산 분위기 자체가 막 부동산이 급상승을 하고 상승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거의 실수요자들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 자체가 실수요자란 말이죠. 그래도 절대적으로 실수요자가 돼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청약을 기다리다가 무주택으로 버티는 게 더 어렵다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됐을 때는 다들 매매로 좀 저렴한 주택들을 찾아서 눈높이를 낮춰서 매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집을 사라 마라, 청약을 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적어도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내가 기다린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 기다렸을 때 어떤 일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속에서 현명한 판단, 현명한 당첨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자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3종 세트 해주시게 되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